맞춤형 화장품 주제관리사 1회 기출보건문제 39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금속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금속이온 봉쇄제. 말 그대로 금속이온이라고 하는 이온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화장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안정성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속이온 봉쇄제. 점도 증가와 피막 형성에는 관계가 없겠죠. 두 번째,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것은 산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겠죠. 그래서 산패를 억제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분자 화합물은 주로 점증 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막을 형성해 줌으로 인해서 사용감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는 게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있기 때문에 3번.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은 자외선 차단제는 강한 햇볕을 방지하거나 자외선을 차단, 산란시켜서 말은 맞죠? 근데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이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보통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 것은 햇빛 차단과 산란의 목적,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 생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성원료란 유성원료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수분 증발을 억제하죠. 그래서 피부에 하나의 막을 하나, 유성막을 하나 씌워줌으로 해서 그 내부에 있는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당연히 촉촉하고 사용감이 사용 감촉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2번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유성원료의 특징이다. 자, 보시면 산화되기 쉬운 성분을 함유한 물질에 첨가해서 산패를 막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산화방지제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3번.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화장품의 안전 기준에 따라서 pH 3.0에서 9.0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옳은 것은 여기 있는 유통 화장품 안전 기준 많이 나오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조항이 있었죠. 보도록 할까요? 화장품의 안전 기준. 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시면은 6조 4장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6조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이 있죠. 이 내용들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째 영유아 제품류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규정에 보시면은 6조 6항에 3에 보시면은 영유아용 제품류, 특히 영유아용 샴푸, 린스, 그리고 세정용 제품, 그리고 영유아용 목욕 제품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눈 화장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샴푸 린스는 제외되고요. 그리고 면도용 제품류, 쉐이빙 크림, 쉐이빙 폼 제외되고요. 기초 화장품류,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은 제외한다.
여기서 공통된 거 거의 물을 포함해서 물과 같이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이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액 로션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 제품은 pH 기준이 3.0에서 9.0이어야 한다.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사용한 후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제품들을 제외하고 pH 기준은 몇이라고요? 네, 3.0에서 9.0 제품을, 그러니까 pH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pH 3.0에서 9.0, 당연히 이 수치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쉐이빙 크림, 뭐라고 했습니까? 제외라는 표현을 썼죠. 폼크린저 물 사용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 그리고 영유아용 샴푸 제외였죠. 자, 목욕용 오일 언급되지 않았나요? 다시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핵심은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사용한 후 곧바로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제외되고, 그리고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은 제외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목욕용 오일은 제외. 그러면 답은 바디 로션이었죠. 그래서 액 로션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 제품은 pH 기준 3.0에서 9.0이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서 비의도적 검출 허용 한도 성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도 좀 쉽게 나왔죠. 수치를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카, 암비니나 디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성분을 찾아보면 되겠죠.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디옥산, 디프에서 D 해당되죠. 자, 메탄올, 코발트, 니켈, 포르말데이드, 수카, 암비니, 니켈, 얘도 해당이 되죠. 코발트 있었나요? 네, 코발트는 없었죠. 그리고 메탄올, 포름알데히드는 있었나요? 네, 있었죠. 그러면은 기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할 때 비의도적으로 해서 아래 성분들이 나왔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검출 허용 한도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나오죠. 수카, 암비니납, 디프 있었죠. 그리고 메탄올은 0.2, 물휴지는 0.002%, 그리고 포르말데히드는 20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리고 물휴지에서는 의외로 포르말데히드가 조금 더 많이 검출돼도 된다.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규정 많이 나오죠.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수치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외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수카암비납 디프라는 것에서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가 허용되는지라는 부분들도 인지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발트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답은 네, 코발트. 자, 4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천연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보존제로 옳은 것은 네. 그 규정에 따라서 화장품에 보존제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있죠. 자, 법이 어떻나요? 네, 천연 화장품 잠깐만요. 네,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대한 규정에 보시면요. 여기 효용, 합성 원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합성 보존제 및 변성제, 그리고 천연 유래와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있는 내용, 벤조익 애시드 및 그 염료, 그리고 벤질 알코올 사용 가능하고요.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료, 그 다음에 소르비 애시드 및 그 염료,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천연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보존제로 옳은 것은 예, 여기에 익숙한 방금 봤던 보존제가 있죠. 예, 소르빅 애시드 사용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모든 원료를 다 외우시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은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원료들을 계속 풀어보시면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43번 문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의 시험 성적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준 성분에 대한 검출이죠. 네, 이것도 많이 보셨죠.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나와 있었죠. 네. 자, 수카 안비니납 디프라고 했죠. 자, 안전관리 기준에 자, 수카 안비니납 디프에서 수는 1이었죠. 카드뮴은 수카 안비니납 디프 5였죠. 그리고 안비니납에서 안은 1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디옥산은 100 마이크로그램.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디옥산 같은 경우에 100 마이크로그램보다는 더 이하로 검출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죠. 수은 1g 이하 가능하죠. 카드뮴 5g이 기준이었는데 이게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다시 시험에 맡겨져야 되겠죠. 시험장에서 확인한 결과 원료를 공급받은 식물 단체에 확인해야 하는 성분에 해당하는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항색 포도상 구균은 100개 이하. 작네요. 하지만 규정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예, 꼭 문제 푸시면서 규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만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항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 녹농균, 항색 포도상 구균은 검출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 미음에 해당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규정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면은 규정 아까 방금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포르말데히드, 부탈레이트류,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4번에 대장균, 녹농균, 항색 포도상 구균은 불검출. 그리고 여기 미생물에서도 좀 보셔야 될 게 총 호기성 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 화장품류 제품류의 경우에는 500개 이하가 돼야 되고,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수는 100개 이하가 돼야 됩니다. 기타 화장품은 1000개 이하가 돼야 된다. 이 수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